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네, 김현광입니다. 네, 그야말로 지금 보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보면 한 열흘 됐죠. 그때 보면은 보수 대통합 이야기했고 황태순 TV에서 한번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김무성 전 대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그런데 처음에는 반색을 하고 나왔던 유승민 의원이 요즘 입장이 아주 달라진 것 같아요. 마침 이번 주에 보면은 변혁이라고 새로운 신당 창당을 갖다가 보면은 새누리당 계열 8명과 구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안철수의 국민의당 계열이죠. 국민의당 계열 그 7명, 15명이 변혁, 변화와 혁신이라고 신당 창당 모임 만들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대표 자리를 유승민 의원이 그만두고 또 오신환 의원에게 대표 자리를 넘겨주면서 또 변혁의 구성원의 일부인 권은희 의원, 광주 지역구 의원입니다. 보면 또 딴소리하고 있고 그야말로 유승민도 보면 선지사박으로 배가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말만 꺼내놓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추동력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 대표님은 이제 정치 평론을 오래 하시고 정치를 이제 속속들이 사람들까지 아시는데 저같이 이제 뭐 대충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단한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 제가 왜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수 대통합이라고 펑퍼짐하게 용어는 꺼냈지만은 그 유승민하고 뭐 이렇게 좀 나가 있는 사람들, 그죠? 보수 대통합이 황교안 씨가 끌어야 될 사람은 뭐 유승민 주변에 모여 있는 7명, 무슨 또 뭐 안철수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유승민으로 대변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조원진으로 대변되는 2명. 이제 태극기 세력들이겠죠. 2명과 태극기 세력, 요거를 이제 합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죠. 연금술입니다. 왜냐니까 유승민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그야말로 상극 중에 상극입니다. 지역구는 둘 다 대구입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몰아내는데 박근혜 대통령 목을 자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고 조원진 의원은 옛날 친박연대라는 정당을 통해서 국회에 입문했죠. 그리고 중국에서 무슨 사업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신 이후에 거의 200여 차례, 150여 차례 가까운 매주 열리는. 그렇죠. 그건 태극기, 대단한. 대단한 겁니다. 그걸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빨리 명예 회복시키자. 그러면서 이른바 탄핵 오적이라고 있습니다. 뭐 김무성, 유승민 등등등 탄핵 오적 아니면 이거 물러나라라고 얘기했는데 둘이 합쳐집니까? 연금술이지. 그러니까 제가 납에서 납을 뭐 이렇게 가공을 해서 끓여서 뭐 금을 만든다는 게 연금술 아닙니까? 그렇죠. 되지 않는 일. 않는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조원진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 대통령의 지령이 떨어지면 나는 뭐 죽으러 가라 그러면 죽으러 가고. 뭐 산으로 뭐 배를 몰고 올라가라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 황교안 씨라면 조원진 박근혜 그룹은 제껴놓고 어차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유승민 씨하고 뭐 이렇게 합치든지 만약에 좀 뒤로 좀 이렇게 타진을 해보고 자 유 의원 우리 뭐 이게 또 무슨 이질적인 집단도 아니잖아요. 뭐 같은 당 하다가 뭐 탄핵하는 와중에서 그래서 유승민 씨가 요구하는 게 뭐 탄핵에 대한 정리 무슨 뭐 새로운 개혁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자 탄핵 내가 당신 얘기를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박들 의원 중심으로 해서 설득을 하겠다. 대선 총선 승리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뒤로 사람 보내서 이렇게 쭉 해보다가 좀 뭐 뒤를 빼고 너무 금을 좀 내 몸값 좀 세게 쳐달라 그러면 아이 됐다 그냥 각자 뛰고 총선 언저리 가가지고 뭐 우리가 뭐 다시 볼 일 있으면 보자 우리는 우리 일 하겠다고 했으면 깔끔히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조원진 의원은 지금 유승민하고는 뭐 왼수지간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파멸이 시작된 게 유승민이 원내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저는 그 컨셉보다는 대통령을 물고 놀아가서 대통령을 쪼아버린 거 아니에요. 닭대가리를.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걸 안다면은 그거는 뭐 조원진한테는 조원진 우리는 그리고 저것도 정리 안 되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도 획정 안 됐고 뭐 공수처도 안 돼 있고 이 어수선 상황에서 나중에 좀 기회를 보자 하고 깔끔히 정리하고 가시지 왜 이렇게 던져놓고서 수습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보면은 마침 그 처음에 보수 대통합이라는 화두를
걸고 나왔을 때가 우리 김 시장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조국 사태 때 기껏 올라갔던 황교안 대표 개인의 지지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시 도루묵이 된 시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번 주말 조사를 보니까 네. 더 떨어져서 20%대로 그러니까요. 초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쭉 그래도 기대를 갖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국 사태가 지난 10월 14일 날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난 다음에 계속 헛발질을 하지 않습니까?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표창장 사건, 상품권 사건, 다음에 보면은 박찬주 등등등등 하면서 다시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한 어떻게 설계도 없이 툭하니 던진 겁니다. 툭하니 던지다 보니까 흔한 얘기로 유승민 몸값만 올려줬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도는데 마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승민하고 합쳐지면 유승민이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3원칙이 있잖아요. 3원칙.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다음에 우리가 개혁 보수를 지향하자. 그렇죠. 너무 그 구조로 가면 안 된다. 개혁을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은 그러면 무슨 뭐 수구 보수 꼴통입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함부로 낙인 찍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당했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진짜 흔한 얘기로 뭐 작은 송사리한테 뭐 발가락 물리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요.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 뭐 합당이다, 뭐 통합이다 하는 틀 속에는 되게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투쟁공조입니다. 아 진짜 그 좋은 말씀이에요. 투쟁공조가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의 목표, 가치를 놓고 투쟁공조라면서 정책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공조의 한 일환이 뭐냐니까 국회에서 입법이란 의안은 정책공조라는 거예요. 그게 투쟁공조입니다. 야,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10월 3일 날 그 개천절 노무현 탄핵하자 뭐 하야 하는 그 현장에서 느낀 그거를 제가 그대로 느낍니다. 그때 황교안과 나경원은 저기 뭡니까 세종문화연 앞에서 따로 낙동강과 오리알처럼 따로 뭐를 하더라고. 이쪽에서는 저 이재호 뭐 저기 목사님 그 전광 목사 하고 왔는데 있고 그리고 조원진은 또 저기 서울역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투쟁공조라는 말씀이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걸 현장에서 몸에서 저기 광장에서 들판에서 어깨를 겹고 가면 팔짱 스크럼 끼고 가면서 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투쟁공조라는 걸 시도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 투쟁공조. 그래서 투쟁공조에 보면 장외에서 투쟁하고 또 장 내에서는 정책에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를 마련하는 일종의 투쟁공조가 1번입니다. 두 번째가 선거공조입니다. 선거공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면 굳이 되지도 않을 일 억지로 맞지도 않는 볼트와 너트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거공조야말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다. 너희는 여기 먹어라. 우리 여기 먹겠다 하는 식의 그런 선거공조 필요하겠죠. 그래서 투쟁공조와 정책공조를 통해서 이념을 갖다. 근데 이념도 이 사람 다 같은 원래 다 새누리당 사람들 아니에요. 동근인데 뭐 동근. 아니 2016년 다 새누리당 의원으로 마치 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선거공조를 통해서 어쨌든 공동의 적인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 독재로의 어떤 지향을 갖다 끌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년에 새로 21대 국회가 이제 구성될 그 언저리에 경우에 따라서 합당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합당이 지고지선의 목표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보면 이분이 뭐 저하고 연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늘 보면 상명하복의 검찰 생활, 공무원 생활에 젖어 있던 분이기 때문에 투쟁공조 정책의 조율이 뭔지, 선거에서 협조와 선거의 협력이 뭔지, 그리고 합당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 합당을 해서 뭔가 시너지가 나고 폭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폭발할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1990년 3당 합당은 경우가 전혀 다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조선일보 일선에서 뛰고 계셨잖아요. 그때는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예. 그때 1990년 3당 합당 전에는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사실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면은 같은 뿌리였던 공화당과 그리고 조금 더 지역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가까운 통일민주당, 김영삼과 3당 합당을 통해서 이른바 여대 야소를 만들어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그리고 겁니다. 내각제 개헌이라는 어떤 가치, 네네. 정치 체제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한 어떤 가치의 공유라는 네.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투쟁공조네. 네네. 투쟁공조, 네. 가치공조. 네네. 그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저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MB 대통령 가고 한 이 네. 대통령제의 비극이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가서 지금 문재인 하야 운동하라고 지금 다 몰려 있는데 네. 이런 큰 제도적 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네. 선거 이겨보자라는 게 무슨 울림이 있겠어요? 거기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라는 것은 이게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면밀한 검토와 정교한 전략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아까 조원진 의원 이야기대로 조원진 의원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내년 1월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언가 뭐 옥중 메시지가 될지 아니면 병상 메시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대통령 팔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김무성 류에 어떻게 보면 정치 평론가들 류에 그야말로 하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 극단적인 예로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집권 여당이 지금 강하게 밀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보면은 각자 도생하겠다는 그런 이런 각자 도생의 발걸음들이 빨라질 텐데.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세력 어떻게 할 건가가 더 급하지.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른 정치판의 상수로 등장한 반면 네. 저 황교안과 박근혜의 신뢰라는 건 제로인 것 같고요. 네. 뭐 당 대표 나온다니까 저 유영아 유영아 보내가지고 변호사, 뭐 방송도 하나 안 들어보낸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네. 유승민과 박근혜 사이의 그 불신도 뭐 그건 건널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저놈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네네. 이것도 정리가 안 된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또 인간적인 정치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풀릴 수 없는 이런 교착 상태에서 네.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당에 자유한국당에 뭐 지분도 없는 네. 그 사람이 네. 흡사 뭐 저 3당 통합에 저 노태우 YS 김종필처럼 네. 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화두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계산착오였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당 총재였어요. 그 당시에는 당 총재하고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이 있죠. 그다음에 YS는 자기 통민당에서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물론 총재는 아닙니까? YS 총재. 그 YS 총재의 3당 합당에 거부하고 튀어나간 사람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기택, 노무현 등 꼬마 민주당 7명인가 깨고 나가죠. 그래도 그렇죠. 그것도 못 하겠다고. 뭐 JP의 당시 신민주공화당은 JP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빅3가 밑에 보면 각자 보면은 그 당시 이 뭐랄까 대리인들 내세우지 않습니까? 대리인들 내세워서 뭐 이쪽에는 박철원, 저쪽엔 김덕룡, 뭐 이쪽 뭐 JP 쪽은 뭐 큰 대화가 뭐 할 필요도 없었대. 바로 하자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뭐 처음에 DJ한테 타진했다는 거죠. 제일 먼저. DJ한테도 그 당시 제가 모셨던 박철원 장관이 타진을 했더니 DJ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보면은 YS가 좀 흔한 얘기로 저 깜박수를 썼죠. YS가 그러니까 낮에는 노태우 정부 타도를 얘기했고 밤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뭐 특사였던 박철원 정무장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이였는데 DJ는 그것까지는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DJ는 YS가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데 나만 합당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건 내가 민주주의 배신자가 된다는. 그래서 마지막 박철원 장관이 DJ 만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총재님 오늘 보면 저 노태우 대통령하고 저 영수회담이 있었거든요. 순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쫙 DJ 1당이 민정당, 2당이 평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민당, 통민당, 신민주공화당. 오늘 가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보면 의중을 타진할 겁니다. 거기에서 확실하게 좀 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혹시 몰라서 당시 DJ 쪽의 대리인이었던 김원기 원내총무를 통해서 제3 못을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J는 마지막까지 YS가 설마 왜 오늘도 막 과음 지르고 있으니까. 아니 87년에 저 대통령 후보 나오면서 내세웠던 기치가 군정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군정 저 신군부 군정을 열었던 노태우하고 손잡는다는 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었겠죠. 근데 다시 그리고 DJ하고 예. 저 노태우 대통령은
중간 평가. 네네. 노태우 대통령이 87년 이제 선거 때 내가 대통령 되면 네. 나의 뭐 실정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네. 했는데 해서 그거를 무마시켜 주면서 저 김종건 비서실장이 아니에요. 김종건 저기 아니 그때 김중환 정무비서 아닙니다. 그때 그건 20억 원은 어떻게 간 겁니까? 아, 그 20억 원 얘기는 그 이제 중간 평가 그 유보 그거는 이제 당시 이제 박철원 정무장관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김중원 그 당시 정무수석이 20억을 건넸다는 것은 92년 대선 때, 92년 대선 때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총재에게는 후보에게 3천억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리 여야가 갈렸어도 대통령은 거기 초월한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김중건 정무수석을 통해서 20억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 이번에 저 대선 치르는데 좀 보태 쓰십시오. 미성이죠. 그러니까 이미 YS는 3천억이 갔는데 그러니까 DJ한테는 20억을 보냈던 것이고 DJ도 그걸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의 보수대 통합이라는 게 너무 이게 수도 읽어보지 않고 네. 상대방의 의견도 타진해보지 않고 네. 그냥 통째로 굴려봤는데 이거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그런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처음에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들고 나왔을 때 저희가 네 가지를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화두를 잡았는데 문제는 그걸 갖다 하려면은 황교안 대표가 정신없이 그야말로 물밑 대화를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야말로 유승민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장 유승민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유승민도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 변혁에서 아래 변혁의 의원들이 뒤를 받고 앉았고 본인도 보면 계속 이상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구제라든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보면 투쟁 공조를 해야 될 점에 오히려 투쟁 공조의 끈만 느슨해지는 거죠. 투쟁 공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뭐 공수처도 있고 선거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다가 또 공직통이라고. 아니 이렇게 보면 같이 스크럼을 짜고 싸우다 보면 없던 정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